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입니다. 오늘 지금 촬영을 하는 날짜가 11월 13일 수요일이거든요. 이 바이오 섹터, 전력기기, 방산 등등 작년부터 올 한 해 내내 상당히 많이 오른 주도 섹터에 대해서 과연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못 갈지에 대해서 아마 많은 고민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주도 섹터가 어떤 계기로 해서 변곡점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과거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 섹터가 꺾일 때는 그 종목과 그 섹터에 어떤 악재가 발생을 하거나 혹은 호재가 발생해서 섹터가 꺾인다거나 고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보통은 이 매크로의 이벤트, 글로벌리 어떤 충격이 오거나 아니면 또 연준의 정책 변화, 이런 어떤 매크로 상에서 어떤 큰 변화가 나왔을 때 주도 섹터가 변곡점을 맞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어떤 그런 역사적 사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혹은 기존의 어떤 섹터가 많이 올랐을 때 그 섹터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주도 섹터가 나왔을 때도 기존의 주도 섹터가 쉬어가는 흐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 한번 과거 사례를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10배가 올라간 종목인데요. 그 당시에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개념을 시장은 잘 몰랐습니다. 기술 수출이라는 것을 한미약품이 처음으로 보여줬습니다. 무려 5조 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기술 수출을 보여주면서 우와, 이거 진짜 5조 원을 하다가 우리가 한꺼번에 받는 거야? 라는 것처럼 마치 착각을 좀 불러일으켰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6개월, 7개월 만에 10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정말 보였었죠. 그런데 이 종목이 어떻게 고점을 맞이했냐면요. 이 종목이 11월 달에 이렇게 고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12월 달 미국의 금리 인상이 딱 시작이 되면서 이 종목의 고점이 나왔습니다. 이 한미약품 2015년도 11월 달, 12월 달에 어떤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종목에 악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매크로 단에서 어떤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겠죠. 바로 연준이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부터 보시는 것처럼 더 이상 시세를 내지 못하고 흘러내리면서 고점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자, 이것은 아모레퍼시픽의 주봉 차트의 흐름인데요.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거의 3년에 가까이 대세 상승의 흐름을 보였고요. 그 당시에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본격적으로 많이 팔리면서 이 대세 상승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 아모레퍼시픽이 어떻게 고점을 맞이했냐? 이 중국 시장에 거품이 꼈습니다. 거품이 끼면서 이 종목이 가다 말다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가다 말다 하지? 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을 시장에 가지는데 바로 2016년도 중순부터 중국 당국이 부동산도 너무 거품이 끼고 상해 종합지수도 5,000포인트가 넘어오면서 워낙에 거품이 끼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규제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주가가 고점을 맞이하면서 꺾이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의 주가 흐름은 거의 다시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죠. 자, 그리고 근데 또 때마침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요. 글로벌리 데이터 센터가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컴퓨터 이제 너무나 유명하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센터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고사양화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D램의 어떤 용량 자체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거든요. 삼성전자가 이때부터 시세를 내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2016년도 중순부터 2018년도까지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삼성전자가 주도주의 역할을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 역시도 또 고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이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었죠? 바로 이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것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삼성전자 역시도 대세 상승이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나오고 나서 고점을 맞이를 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또 하나, 이 당시에 삼성전자만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셀트리온 같은 종목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자, 셀트리온도 2017년도 9월부터 보시는 것처럼 이 바이오시밀러라는 것 자체가 생소한 개념이었는데 바이오시밀러도 이게 돈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시장이 캐치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셀트리온도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랠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75,000원에서 시작한
주가가 34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도 2018년도 3월 달에 고점이 나왔죠. 삼성전자, 셀트리온, 신라젠 모두 어떻게 고점을 맞이했냐? 바로 2018년도 3월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의 시작을 통해서 이 고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결론. 오늘 채권 금리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바이오 섹터가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기존의 주도 섹터에서는 전력기기도 하루에 7%, 8%까지 밀리고, 삼성전자도 오늘 5만 원을 깰락말락 하는 어떤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보시게 되면은 2018년도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새롭게 시작하면서 변곡점이 나왔고요. 지금 여러분들 어떻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당선이 되었고, 새로운 관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들고 나면서 새로운 무역 분쟁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크로 단에서 분명히 변화의 흐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새롭게 매크로에서 변화가 나타난다면 당연히 기존에 많이 오른 종목과 섹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할까요? 일단은 팔고 가자라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 종목, 그 섹터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크로 단에서 어떤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을 때 결국은 주도주가 바뀌거나 주도 섹터가 변곡점이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고서 지금의 시장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기회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싸고 좋은 종목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어떤 종목이 내년에 더 큰 업사이드가 있을지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